더 높여서 내일 오전에는 제주 남쪽 해상에 바짝 다가서겠고 오후 중으로는 대한해협을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와서 수도권으로 상륙하는 걸로 경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남해 안쪽으로 이제 상륙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태풍의 소위 말하는 반원, 이게 위험 반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게 되면 더 위험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태풍도 일본 규슈를 지나서 부산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인데요. 지금 진로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산과 영남 해안이 또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 북상하다가 모레 점차 동쪽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그렇다면 태풍은 왜 오른쪽으로 휘는 걸까요? 자, 여기 위도별로 구간을 표시한 지구가 있습니다. 북반구부터 보면 위도 0도부터 30도인 구간에는 그림과 같이 무역풍이 불고 있고 30도부터 60도인 구간에는 편서풍이 불고 있으며 위도 60도부터 북구까지는 극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남반구의 경우 위도 0도인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와 대칭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서울 기준으로 북위 37도이므로 위도 30도부터 60도인 구간에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구간은 편서풍이 불고 있어서 태풍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오른쪽, 즉 동쪽으로 휘게 됩니다. 그렇다면 편서풍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걸 알기 위해선 관성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린 관성력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버스와 버스 밖에서 정지해 있는 관찰자 A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버스 내부에도 버스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관찰자 B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힘을 주어 가속도 A로 움직이게 해봅시다. 그리고 이때 버스 안에 마찰을 받지 않는 공을 두어 봅시다. 이를 버스 밖에 있는 관찰자 A가 보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버스가 오른쪽으로 나아가면 공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 가만히 있을 거예요. 즉, A는 공이 처음 위치 그대로 멈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관성입니다. 자, 그러면 버스 안에 있는 B는 어떻게 관찰하게 될까요? B는 버스와 함께 이동하며 자신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버스가 앞으로 나아가면 공은 버스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치 공이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을 받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관성력입니다. 결과적으로 A는 공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으로 보게 되지만 B는 공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관점에 따라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볼 때 시점에 따라 여러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요. 버스 밖에 있는 사람은 공이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였지만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은 공이 힘을 받아 뒤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없지만 받고 있다고 착각이 드는 힘을 우리는 관성력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관성력도 있는데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물체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보았을 때 일자로 선을 긋는 거지만 종이 입장에서 보면 선이 오른쪽으로 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모두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아가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휘게 하는 가상의 힘을 전항력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적도에서 더운 기온과 극에서의 추운 기온 탓에 이런 식의 바람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전항력에 의해 오른쪽으로 휘며 우리가 아는 무역풍, 편서풍, 극풍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관성력의 일종인 전항력으로 인해서 태풍이 오른쪽으로 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관성력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사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